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가격 붕괴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태민 아저씨의 그 라이브 방송을 보고 이제 감명 깊게 봐가지고, 이거는 그 비트코인 투자자라면은 알아야 하는 내용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간단한 이거 다 알죠? 이거는 양자 컴퓨터 이거 때문에 뭐 언제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된다면은 한번 하드포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요즘 보니까 뭐 이런 거 뭐 구글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더니 뭐 대폭락 경고가 나온 비트코인 이러면서 뭐 무슨 뭐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돼가지고 비트코인이 암호가 뚫리는 게 더 단축되었다, 이런 기사들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이 코인리스 자료에서는 뭐 안 된다는 의견도 있고, 뭐 양자 보안 기업이 뭐 양자 컴퓨터로 BTC 네트워크 장악하려면은 태양급 에너지가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물리적으로 안 된다 하는 의견도 있고, 뭐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아무튼 진짜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인데, 이 뭐냐면은 어, 아마 미국의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양자 컴퓨터가 암호 체계를 만약에 뚫기 직전쯤에 어, 가장 적절한 시기는 제가 생각할 땐 양자 컴퓨터가 암호 체계를 뚫는 날이나 아무튼 그 즈음쯤, 언젠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 암호 체계를 뚫으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아직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 많지만, 만약에 그 날이 다가온다고 했을 때는 일단은 하드포크를 한번 해야 해요. 양자 보안 기술이 탑재된 코인으로 하드포크를 한번 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 시기가 가장 적절하다. 근데 더 빠를 수도 있다. 이거는 미국 마음인데, 미국이 아마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할 것 같다. 왜냐하면은 대충 그 시기도 보면은 지금은 시총이 대충 한 2천조 정도 되는데, 아마 BTC 시총이 경단위가 만약에 나오게 될 쯤이겠죠. 아마 그 정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하드포크를 하려면은 한 이 정도쯤에서 하지 않을까. 이건 제 그냥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그리고 하드포크 후 뭘 하려고 하냐, 미국이. 로스트 코인에 대해서 전량 회수를 한다. 단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대로 다시, 미국이 하드포크 한 그 장부니까 그거는 이제 사람들한테 그대로 다 돌려주고, 그 전에 이제 로스코인이나 아니면 그 전에 범죄용으로 사용되었던 코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꿀꺽하겠다. 그 후에 이제 하드포크가 끝나면은 이제 미국 국가랑 그다음에 기업이 이제 자금을 때려받고, 새로 하드포크된 미국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금 때려받고, 그다음에 법이랑 제도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도움을 주면은 비트코인 아니면 미국이 만든 비트코인 둘 중에 하나가 해서 이제 네트워크가 당연히 한쪽으로 쏠리는데 이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해서 뭔가 요러한 시나리오가 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비트코인은 막지 못하거든요. 그 미국이 자국 내서 막는다 해도 다른 나라에서 막 자기들끼리 돌아다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차피 막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막지도 못하는 건데, 미국 입장에서는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은 명분도 좋단 말이에요. 자기가 잘 좋은 명분으로 이렇게 잘 설계하면은 어차피 로스트 코인, 사토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과 그 다음에 사토시 시절에 막 자기들끼리 거래되었던 그 코인들 중에 상당 부분 로스트 코인 잃어버린 거 플러스 그 다음에 미국이 가진 코인까지 하면 대충 400만 개인데, 그리고 그 초기에 사용되었던 코인들이 막 범죄 자금으로도 쓰이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굳혀져가지고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탈세용으로만 쓰는 돈이다, 아니면 범죄 자금으로만 쓰는 돈이다, 이게 아직까지 그 이미지가 이렇게 묻어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전부 다 리셋하고 미국이 새로 만들겠다. 단 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무슨 뭐 저기 거래소 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 같은 것들은 너네들한테 다 주겠다. 그리고 우리가 가질 것들은 이 로스 코인은 이제 미국이 꿀꺽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설계만 잘만 하면은 그냥 400만 개의 비트코인이 생기는데, 그 포션만 보면은 대충 한 이거 5분의 1 정도 되는 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5분의 1이면은 그렇게 큰 크기도 아니에요. 엄청 전 세계에서 가장 막대한 강한 국가가 한 5분의 1 정도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미국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냥 뭐 절반이나 아니면 절반 이상을 다 미국 걸로 이제 하고 나머지 것들로 너네들이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은 저항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다양하게 분산이 되어 있을 때 그 위력이 발휘하는 건데, 미국만 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굳이 미국이 만든 비트코인은 써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거랑 하드포크랑 관련해가지고, 먼저 일단 이더리움을 보면은, 이더리움이랑 이더리움 클래식이 있죠? 사례 보면은, 이때 이더리움 클래식에서 그 해킹 당한 후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제 맥을 못 추린단 말이에요. 해킹 당한 후에 이더리움 클래식과 이더리움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이후에 이더리움 클래식 가격을 보면은, 이때 하드포크 돼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장 때 한번 피크 찍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계속 하향 중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이 정고점을 다시 돌파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까 비트코인은 보면 계속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때 불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고점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거, 맥을 못 추린다는 거. 그래서 뭐랄까, 그 이더리움 클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 홀딩에 대한 그 마음은, 아니 어찌됐든 저찌됐든 기존에 있던 그 질서를 고수해야 한다. 기존에 있던 네트워크를 고수해야 한다. 이런 말로 했는데, 이더리움 창시자도 떠나버렸고 했는데, 굳이 여기에 남아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뭐 아무튼 근데 여기 이더리움 클래식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뭔가 굉장히 말이 조심스럽지만, 아무튼.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의 사생활란 말이죠. 얘네들은 이 하드포크 된 직후에 살짝 올랐다가 계속 맥을 못 추려요, 그냥. 왜냐하면 이때 그때 하드포크 한 내용에 보면은 비트코인 사용자가 많아지면은 전송 속도가 느려진다. 그리고 수수료가 비싸진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 블록의 크기를 키워서 1메가바이트가 아니라 8메가바이트로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전송 속도도 느려지지 않게 하고 수수료도 싸게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하자 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사생활 비트코인 캐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비트코인 캐시의 그 사생아인 비트코인 SV 여기서 하드포크를 한번 더 한 겁니다. 이것도 여기 캐시에서 그러지 말고 블록의 크기를 그렇게 할 거면 8메가 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럼 나중에 하드포크 또 해야 하잖아. 차라리 그냥 블록의 크기를 무제한에 가깝게 키우자 해가지고 SV도 나왔는데, 얘에서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일단 미국이 하드포크 한다 하는 내용은 저런 뭐 SV나 뭐 캐시나 얘네들이랑은 조금 질적으로 다르죠. 전 세계의 국가 중 대장이 하드포크를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뭔가 얕보면서 넘어갈 그건 아니고, 그리고 명분도 괜찮단 말이에요. 범죄용 코인, 그 다음에 사토시 때 로스트 코인이 이제 이거를 미국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괜찮죠, 명분.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 때문에 어차피 하드포크 해야 하니까 양자 암호화된 비트코인으로 하드포크 하면서 겸사겸사 이것까지도 미국의 그 제도권 안으로 넣어버리자. 미국의 국가 안으로도 귀속시켜버리자. 국고 안으로. 이것도 괜찮죠, 명분이. 그 상태에서 이제 법 제도로 알아서 이렇게 그 미국 코인에게 밀어주고, 미국 비트코인에 밀어주고, 그 다음에 자금력으로 때려버리면은, 그러면은 어차피 둘 중에 한쪽으로 쏠리게 될 텐데, 네트워크가. 그러면 미국 쪽으로 쏠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된다고 하는 쪽은 이제 탈중앙화를 외치는 걸 텐데, 비트코인의 원래 오리지널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탈중앙화를 얘기할 텐데, 뭐가 이길지는 이제 뭐가 이길지는 아무튼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탈중앙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가격이 막 한 개당 1억이 넘고 이렇게 하는 게 애초에 중앙에 자금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 중앙에 어떠한 것도 빌리지 않고 탈중앙화를 외친다는 걸 하려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가격이 아니었겠죠. 아무튼 하나의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은 뜰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과 미국 하드포크와 비트코인 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면은 어차피 하나만 써도 돼요. 왜냐면 같은 기능을 하는 거니까 하나만 써도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쪽 뭐 하나가 살아남는다 해가지고 하나가 완전 죽냐, 이건 아니죠. 근데 가격은 죽겠죠. 왜냐면 여기 있는 가격들이, 여기 있을 자금력들이 한쪽으로 다 흡수될 테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둘 중에 뭐가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빠르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면은 2배로 늘릴 수 있는 빅 이벤트다. 대신에 틀리면은 책임지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냥 쫄린다. 나는 둘 중에 뭐가 이길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대로 두면은 반이라도 간다. 왜냐하면 하드포크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장부가 그대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있지만 가격의 한쪽으로 덤핑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이라도 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